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조 교수 변화경이라고 합니다.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무엇인가요? 원리가 무엇인가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주요한 치료는 외과적 수술, 화학적 약물 치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흐름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에너지 광선으로 주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죽이는 치료입니다. 조사되는 부위에 대해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국소 치료입니다. 전자선이나 감마레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엑스레이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선형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기계는 저희 병원에 있는 일렉타사의 벌사라는 장비입니다. 방사선 조사구 뒤편에 벽 뒤쪽에 선형 가속기가 있어서 입자를 가속시켜서 방사선을 발생시킵니다.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크게 완치 목적과 고식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치 목적은 방사선만으로 암을 뿌리 뽑는 근치 목적, 그리고 다른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전후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조적 목적이 있습니다. 고식적 목적은 종양의 완치는 어렵지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통증, 출혈, 장애 증상에 대한 증상 완화 또는 그런 증상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직장암에서는 주로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주변의 암세포를 먼저 제거해서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극소 재발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항문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을 먼저 시행을 해서 암 조직의 크기를 줄이거나 병기를 낮추어서 수술 시 항문 괄약근 보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치료 기술과 영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종양의 선량을 증가시키고 주변 장기의 피폭 선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네, 외부 방사선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모식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말발굽 모양이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 끼어 있는 동그란 모양이 정상장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방사선 치료는 단순히 앞에서 뒤로 방사선을 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형태로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고 보시면은 말발굽 모양과도 이제 차이가 있고 정상장기에도 많은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원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보다 여러 개의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조금 더 말발굽 모양에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상장기는 많은 방사선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수십, 수백 개의 방향에서 정교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 모양도 종양과 거의 유사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정상장기에 방사선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단순하게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서 방사선 치료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3차원이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찍는 설계용 CT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CT 영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행한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3차원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조사 모양이 비교적 단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보시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암에는 더 강한 선량을 주고 주변에는 조금 더 낮은 선량을 줄 수가 있고 또 모양 역시 복잡하게 구현이 가능해서 정상장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매 치료 시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 시에 자세를 취하고 간이 CT를 찍게 되는데요. 이 간이 CT를 처음에 찍었던 설계용 CT와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자세는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재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니시티는 종양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중에 종양의 반응을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몇 번 받아야 하나요? 꼭 매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분할 방사선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의 DNA를 파괴시켜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직접적으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파괴하기도 하고 방사선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이 활성산소가 DNA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 DNA가 파괴된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 후에 암이 바로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서서히 죽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분할 방사선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분할해서 한 번에 적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손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는 회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선량을 조사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나 암세포 모두 다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먼저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의 진찰을 보고 그 이후에 모의 치료, 그러니까 CT 촬영을 하고 저희가 그 CT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수주가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다 검증이 확실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통원 치료를 하게 되고 매일매일 주말 빼고 주 5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치료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중에 매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의 진찰을 보고 급성 반응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진찰을 해서 치료 결과를 평가를 하고 또 후기 반응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치료 계획용 CT를 찍고 그 CT를 바탕으로 저희 의료진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치료 계획이 검증이 확실하게 되면은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방사선 선량 단위를 그레이라고 합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한 번에 1.8에서 2그레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체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 SBRT라는 것이 있어서 한 번에 5그레이에서 20그레이까지 고용량을 조사를 하고 조사 횟수도 5회 미만의 적은 횟수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체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의 시기는 보조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수술 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6에서 8주 후에 반응 평가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3, 4주째에 보통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의 대상은 직장암이 직장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주변 장기 침륜 소견을 보이는 경우 T3 병기 이상입니다. 또는 주변 림프절 전이 N1 병기 이상의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고 또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직장에 종양이 위치한 경우에 괄약근 보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선량은 일반적으로 3차원 입체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하루에 1.8g씩 25번 골반 전체에 조사를 하고 이후에 범위를 줄여서 종양과 림프절 전이 부위에 1.8g씩 3번 추가 국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 50.4g를 28번에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종양과 림프절 전이 부위에 2g씩 골반 전체에는 1.8g씩 25번을 시행을 합니다. 치료 횟수를 줄이는 숏코스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종양과 림프절 전이 부위 중심으로 하루에 5g씩 5회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숏코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대상은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치료 시에 롱코스를 대신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절제 가능한 원격 전이가 동반된 극소 진행성 직장암에서 먼저 항암을 4번 하고 나서 숏코스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자세는 방사선 조사 범위 바깥으로 소장을 밀어내기 위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이상 소변을 참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광을 채운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소장을 밀어낼 수 있는 장치 위에 눕습니다. 간혹 사타구니 림프절, 서해부 림프절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벨리보드라는 기구 위에 누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벨리보드 가운데 있는 구멍에 배를 늘어뜨려서 소장을 그쪽으로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는 방광을 꽉 채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방광의 부피를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방광 검사기를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직장암 쪽에 방사선이 조사가 되고요. 파란색이 방광, 노란색이 소장입니다. 방광이 작을 때에는 소장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 방광이 차면 찰수록 소장이 위로 밀려 올라가서 방사선 조사 범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의 급성 부작용은 치료 시작부터 치료 끝나고 나서 1, 2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는 흔하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피로,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소화불량, 방사선 피부염, 배뇨장애, 생식기장애, 폐경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의 만성 부작용은 치료 종료 후에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증상이 더 심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과 방광의 손상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설사 및 빈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임이나 발기부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입자에 사용되는 탄소 원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12배 무겁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효과는 일반 엑스레이에 비해서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종류에 따른 DNA 절단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X선, 양성자, 중입자에 따라서 DNA 절단 능력의 차이가 있고 중입자가 효과적으로 DNA를 절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입자에는 브래그 피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X선의 경우에 우리 몸을 투과하게 되면 서서히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중입자 빔은 인체를 투과해서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대량의 방사선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이것을 브래그 피크라고 하고요. 브래그 피크 뒤쪽으로는 또 거의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입자를 이용한 계획과 X선을 이용한 방사선 계획을 비교를 해보시면 중입자의 경우에는 암에서만 대량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암에만 방사선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X선의 경우에는 암 주변으로도 방사선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세계 6개 국가에서 10여 개의 시설에서만 운영 중인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연세의료원에 설치될 중입자 치료기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설치될 예정이고 2023년도에 국내 최초의 중입자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발 및 정리성 직장암에서 중입자 치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